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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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멋진 분이 나와 계세요. 저희 엄마도 여자다 팟캐스트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상담학과의 윤혜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엄마도 여자다 팟캐스트에 나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받아서 재밌겠다. 맞아 내 이야기야. 그러고 나왔습니다. 저도 엄마이고요. 특히 최근에 윤혜순의 자아찾기, 그러니까 저의 자아찾기를 하고 있기에 더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봤는데요. 나를 위한 해시태그 김지영 교수님 거 재밌었어요. 와 닿았어요. 그러셨군요. 들어보셨군요. 예, 자아찾기와 나를 위한 해시태그. 예. 역시 그쪽에 지금 꽂혀있는 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지금 숭실사이버대학교의 평생교육상담학과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확 관심이 가네요. 어떻게 갈 수 있고 또 공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사이버대학은 요즘 네이버나 다음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이버대학이니까 말 그대로 컴퓨터, 사이버, 스마트폰 이런 걸로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수업이 가능합니다. 100% 온라인으로 가능하고요. 물론 오프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매월 1회씩. 특강은 선택이고요. 참석하시면 저를 포함한 교수님들 그리고 학우님들 물론 졸업생들도 나와요. 이렇게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고요. 나와서 서로 힘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시너지가 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4년제 일반 대학하고 똑같습니다. 네. 같은 학사 학위가 이제 수여가 되고요. 1학년부터 다니고 싶은 분들은 신입생으로, 그리고 이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4년제 대학이니까 3학년부터 편입하셔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똑같은 이제 학사 학위가 나옵니다. 교육과 상담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은 경우는요.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동시 전공이 가능하니까 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네. 수능 성적 필요 없고요. 반가운 말이네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나이 드신 70대 분들도 계세요. 20대부터 70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정고시 보고요. 10대 후반의 학생도 들어왔어요. 네. 학업 계획서 그리고 적성 검사 이걸 통해서 평가하는데요. 생활 기록부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수능 성적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입학은 수월합니다. 비교적.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시는 느낌? 문을 활짝 열고 계신 느낌인데.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은 아이 육아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솔깃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할 때도 그러네요. 그쵸. 가장 좋은. 맞아요. 그리고 이거 제 지인분께서 지금 사이버대학교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빨리 듣기 이제 선수 된다고 2배속으로 네. 엄청 빨리 들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서 막 거기서 그 과에서 탑을 하고 계시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또 그 분이 소개시켜 주신 우리 교수님을 또 여기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제 목소리가요 2배속으로 듣기에 또록또록해서 좋대요. 그렇군요. 네. 팟캐스트 2배속으로 한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그럼 숭실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상담학과의 장점 혹은 자랑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교육을 하다 보면 관련해서 상담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학습 상담, 인간관계 상담, 그리고 진로 상담, 그리고 가족 상담도 있죠. 직업 상담, 진학 상담 이런 거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교육과 상담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연관지어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커다란 장점입니다. 네.
요즘 융합사회라고 하죠. 근데 전문 지식인을 굉장히 선호했는데요. 좁고 깊게 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인을 선호한 것이죠. 지금은 나는 내 전공만 알기에 또는 다른 전공과 관련된 일은 잘 할 줄 몰라서라고 하면 이제 곤란하겠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중심, 축이 되는 전공을 정해가지고 인접하는 전공, 그리고 거리가 멀게 보이는 분야의 지식도 습득을 해서 연결지어 생각하고 뭔가 더 나은 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입니다. 네. 그런데 교육과 상담은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난 교육밖에 몰라서 상담은 잘 못해서라고 하면 곤란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우님들이 교육을 하면서 상담의 필요성을 되게 많이 느끼시다 보니까 교육과 상담을 연관지어서 전공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학과의 이름을 이제 평생교육학과에서 평생교육 상담학과로 이제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전문 능력을 향상해가는 학과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장점을 갖고 예. 계신데요. 교수님 계속 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 숭실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 상담학과는 그 학습자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을 해주시고 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과 이름도 바꾸시고 거기 안에 진행되는 교육에 대한 것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피드백이 잘 되고 그다음에 학습자 중심으로 해주시는 학교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학과장을 맡고 있는데 네. 이제 학과의 운영 방식이라고 할까요? 또는 뭐 학과 경영이라고도 하는데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 그러니까 우리 학우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나, 어떤 걸 원하시나 그 만족도를 높이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를 할 때도 항상 느끼는 거는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 네네. 네,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어떤 걸 원하나 이런 것들에 이제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해서 점점 이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딱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음. 트렌드에 맞게 따라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 시대가 오면 지금의 한 10살 정도 아이들은 한 65%는 지금 없는 직업을 갖는다라는 게 그 보고까지 되고 있는데 그 시대 흐름에 맞게 근데 상담이란 직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 학생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딱 맞게 교육도 평생 교육이 필요한데 또 거기에 더 필요한 상담까지 플러스 해주시니까 와 거기에 또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우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는 그 이제 교육 과정이죠. 커리큘럼. 흔히 이제 내가 시간표를 짜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가 자격증 중심으로 이제 교육 과정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사, 이제 교육과 상담 관련 자격증인데요. 이제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이제 인터넷 윤리 지도사도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되었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 악플도 되게 많고요. 인터넷상에서 상처받는 경우 네,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윤리 지도가 필요하다고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서비스 교육이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백화점이나 호텔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서비스 개념 자체가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교직원들이 서비스 교육을 받고 있고요. 어린이집 교사도 이제 서비스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이제 그런 직업이 되었는데요. 그랬을 때 서비스 교육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자격증, CS 리더스 관리사 그리고 SMET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자격증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교육과 상담 전공으로 어떤 그 자격증들이 새로 생겼고 또 어떤 학습자들의 요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끊임없이 학부님들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서치도 하면서 이제 교육 과정들을 하나하나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하고 싶은 과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여기 네. 자격증 중에 SMAT? 네, 이 자격증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예, 이거는 이제 한국 생산성본부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서비스 교육과 관련된 건데 여기서 S는요.
고객 만족과 관련된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교육이긴 하나 여기에 관리, 경영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추가한 그런 것을 테스트하는 자격증입니다. 아, 시험의 영역에 더 포함되어 있어요. 아. 서비스 교육에 서비스 관리, 서비스 경영까지. 아까 S맷 자격증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스마트 자격증이라고 읽을 뻔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SMAT라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아, 여기 인터넷 윤리지도사 반가워요. 제가 올해 초에 땄거든요. 정말요? 어떠셨어요?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시험에 붙기 위해서 공부하기는 했지만 공부하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도 많이 알게 됐고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좀 힘들었어요. 공부할 때 되게 복잡하고 그랬는데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한 번씩 봐야 되는 시험 아닌가. 왜냐면 그게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라면 윤리 지도사 한번 다 공부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학자를 양성하는 곳은 아니고요. 이제 뭐랄까 필요한 그리고 취업과 연관이 된 그런 커리큘럼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곳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네. 예전으로 따지면 실용학 같은 거군요. 네. 근데 지금 되게 많이 필요한 게 그런 네. 거잖아요.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거가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학우님들이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대학에서 계속 그 연구 어쨌든 학자로 키워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걸로 이제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 대학이고 또 학우님들이 취업하고 바로 연결돼서 생각을 하시고 역시 국가 자격증이 취업하고 관련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면 필요한 공부가 맞아요. 이제 당연히 되고 단지 시험 대비만 딱 하는 그런 공부는 아니고 폭넓게 적어도 이 자격증과 관련해서 대학 전공자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곳인데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고 살아갈 날이 많아서 평생교육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평생교육 상담학과를 나오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나이 들수록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아무래도 이제 교육과 상담을 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자신이 오랫동안 일했던 그리고 관심 갖고 있었던 분야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가르쳐주고 싶고 또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담을 이제 해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각 분야의 전문 강사를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학우님 중에 아로마 테라피 전문 강사가 계시는데요. 네. 이제 전문 샵도 지금 하고 계세요. 방송국에도 출연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오프라인 올 1회에 있는 모임에 오셔가지고요. 그동안 야매로 가르친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더 일찍 교수 방법론이라든가 교수 설계라든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상담해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은행 지점장 하시는 분이 퇴임 3년 남기고 우리 쪽에 이제 3학년으로 편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점장 하시고 퇴임하시면 금융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그 은행에서 3년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3년 지나고 나서도 잘 가르치고 싶고 관련 상담을 하고 싶어서 미리 퇴임 준비차 입학을 하셨다고 미리미리 그러시더라고요. 준비하시는 유비무환의 점장님이시네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주변에 평생교육원 되게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평생교육원을 포함한 평생교육기관, 청소년 기관, 방과후 교실, 서비스 교육 기관, 상담소 이런 데 취직도 하시고요. 네. 요즘 어르신들 모시는 주간보호센터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주간보호센터에 이제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교육 프로그램 되게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음. 사회복지사도 따지만 평생교육사를 함께 아. 하시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생각하시면서 뭐 거기에 취업도 하시겠다 또는 이제 퇴임 후에 오픈을 하시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제가 네. 얼마 전에 코딩 교육을 갔다가 거기에 이제 도서관에 계시는 선생님이 제 수업을 우연히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걸 보셨는데 그분 명함을 보니까 에듀 플래너라고 돼 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설계하시는 예. 분이라고. 그래서 아 이게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도 교육과 관련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서관에서 하는 교육도 평생 교육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분이 이제 직함을 에듀 플래너를 쓰셔서 아 이게 평생 교육과 연관이 되는 거구나라고 그때 이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제 주변에도 평생교육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자격증 따기 위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실습을 꼭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른 것들 같이 병행해서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 했는데 음. 제대로 아까 그 얘기가 그동안 야매로 가르친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꾸 이 욕구가 있는 거죠. 내가 좀 더 제대로 배워서 정말 전문이라는 게 말이 붙었을 때 부끄럽지 않게 어딘가에 나가고 싶은 그 욕망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도 평생교육 실습을 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 도서관에 책만 빌리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평생교육사가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 실습 기관으로도 그렇구나. 자리를 점점 잡아가고 네.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어디로 실습 나갈지 몰라서 스케줄 잡기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들 들어서 도대체 어떤 실습일까? 그리고 어느 기관으로 갈까? 굉장히 약간 취업한 것처럼 바쁘게 보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럼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분야는 어느 쪽인가요? 저는 이제 평생교육 전공인데요. 그중 평생교육이 이제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네. 하죠. 이제 그 중에 저는 이제 청소년 교육 쪽으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성인 학습자가 주로 오시는 사이버 대학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성인 학습에도 이제 같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학습 및 상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변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이제 상담하는가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왜냐하면 본인이 성인이고 본인이 학습을 하고 나를 이렇게 좀 더 잘하게끔 해야 되겠구나라고 자기 상담을 또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윤리 지도도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인터넷 윤리지도 하시는군요. 네. 자격증 땄다고 괜히 관심이 계속 가가지고.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시고 또 아까 학우님 얘기도 여러 분 하셨는데 기억에 남으시는 학생이 있으시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많아요. 많은데 시간 관계상 70대 입학한 분이 계셔가지고요. 좀 존경스럽네요. 처음에는 좀 놀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딱 가서 입학식 때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왜 오셨냐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 쪽에 학업 계획서를 써주시면 이제 전화를 한 번씩 해서 어떻게 오셨냐. 왜냐면 우리 학교랑 또 맞아야 되잖아요. 네.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은 퇴임 후에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계속 하셨대요. 근데 네. 공무원이셨대요. 근데 이분의 이제 선배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분 이제 선배님이 80대가 됐는데, 처음에 퇴임할 때는 이제 죽을 날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덧 80대가 됐다고. 그래서 후배인 70대 후배인 이 학우님한테 젊은 나이라고 뭔가를 배우고 이제 인생을 설계하라고 그래서 좀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현재 우선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좀 제대로 가르치자. 청소년들을 이제 만나고 있는데 좀 제대로 상담도 해주고 싶고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게 됐다고 하는데 물론 70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도 참 열심히 하시고요. 내가 70대 때 그럴 수 있을까 한동안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면 점점 극복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나도 70대에 더 공부를 하고 이제 정말 학습 능력이 있는 그런 노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상에 남아요. 자, 열공하는 노인으로 아름다운 노인으로 되고 싶네요. 예. 근데 앞으로 살 날이 한 100세까지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학습하면서 진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뭔가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루시아님도 엄청 배우러 다니시고. 모자라서요. 네, 저희 같이 하시는 네. 선생님들도 엄청 뭔가 이렇게 막 컨퍼런스 하고 무슨 세미나면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그래 평생 말이에요. 학습해야 되는 음.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되게 존경스러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90대가 되면 이제 그때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90세에 꼭 이 지금 멘트 꼭 들으셨어요. 10대하고 소통하는 거 그리고 네. 이제 내가 90대가 되었을 때 세상은 더 많이 변해 있겠지 하면서 아우 또 변했어 뭐 이런 거보다는 변화에 부응하고 거기서 또 역할을 찾는 거 그게 더 낫겠다라는 선택을 저는 했어요. 맞아요. 또 변했어 이런 거보다는 또 변했어. 내가 변화에 부응하면서 이제 음. 거기서 또 역할을 찾는 그리고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다 쪽으로 저는 선택을 해서 계속 공부할 생각입니다. 멋지세요. 네. 이렇게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뒤에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아직도 많은데 궁금한 게 많은데. 네,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 편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편으로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네. 나와주실 수 있으시죠? 네, 또 뵙고 싶어요. 근데 처음에 재밌겠다 맞아 하셨다는 말씀 듣고 너무 기뻤어요. 아니 딱 제목 자체가 내 이야기구나. 그러셨군요. 나와주셔서 얘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변하는 세상에 부응하는 그런 엄마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화이팅 하시는 날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